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발표 내용 중에서 순환방식 재건축이라는 1기 신도시에 있어 정말 큰 악재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000호 이상을 선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명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인데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정주 환경 개선,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배점 등을 부여하여서 6월달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첫 선도지구는 11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한 평이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발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려했었던 사항들이 같이 포함되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환방식 재건축에 대한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선도지구 선정은 한두 개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두 곳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도시별로 많아야 3곳에서 4곳밖에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에서 1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당도 그렇고 평청도 그렇고 정말 많은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많아야 3-4군데를 선정하고서 나머지 지역들은 내년에 추가 공모 신청해라, 내년에도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를 기다려라 라는 사항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물량들을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이주대책 때문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철거를 하게 되면 전세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론에서도 현실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잇따랐는데요. 문제는 그 방법이 정비 시기를 분산하는 순환방식 재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순환방식 정비사업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좋긴 합니다. 첫 번째 단지를 먼저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지를 정비를 하게 되면 이주 수요를 먼저 정비된 곳에서 소화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단지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꾸준하게 도시를 정비해 나가면서도 극단적인 이주 대란이라든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정비사업 시기의 과도한 지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구성남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규모로 순환방식 재개발을 진행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지역들도 있는 반면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역, 인허가를 받고 있는 구역,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구역 등 정말 많은 사업 단계가 혼용되어 있는데요. 구성남 재개발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성남 재개발이 모두 다 완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20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대란을 우려하면서 인허가를 늦춰버리는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1기 신도시의 경우도 첫 선도지구는 어떻게든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선정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늦어질 것이고 극단적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 중에서는 재건축 완료로 인한 신축 아파트를 살아생전에 구경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분명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이주 대란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순환 방식 재건축을 해야지 그렇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주 철거를 하면서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주 대책은 이렇게 무식하게 순환방식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주 대란이 정말 우려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기 신도시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LH와의 협조는 물론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별도로 조성함으로써 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은 민간 사업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도 많은 주민들에게 대체주택까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 결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선택한 최악의 수가 바로 순환방식 재건축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대책이 대책이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지구로 나눠서 순환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동의율 나오고 요건만 맞췄다라고 하면 모두 다 재건축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몇백 개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역들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9년 동안 사실상 재개발 구역들을 해제하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들을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몇백 개나 되는 정비사업 지역들을 지정했다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 전세 대란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뉴타운들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아직도 입주까지 멀리 남아있는 구역들까지 정말 다양한 현장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극단적으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순환방식 재개발 혹은 재건축은 동시다발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입주 시점은 자연적으로 분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사업 진행 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준공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년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사업 시행 인가까지 2년에서 3년,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도 2년에서 3년, 이주 철거가 1, 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3년씩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 속도가 진행되는 것도 순탄하게 진행됐을 때의 얘기지, 여러분들은 그 이상 5년에서 7년씩 더 지연되는 사업 현장들을 많이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혹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면 진행이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과 과도한 기부 체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역시 지연되는 단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는 단지들은 일단 지정을 해주고 인허가를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순차 개발을 하겠다라는 순간 실질적인 정비는 요원해 보입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착공, 2030년 준공이라는 계획이 가능하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 속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현재 국토부 추진 일정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첫 선도지구 지정을 2024년도 11월달, 정비계획 수립을 202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2주 철거를 정말 초스피드로 진행한다 해서 1년 만에 한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모든 인허가 과정을 1년 만에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스케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일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라면 극단적으로 특혜 시비가 붙을 정도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순환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주 대란이 발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각오하고서라도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다마뉴타운과 같은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의 다마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25km 떨어진 거리로서 대한민국의 일기 신도시 격인 뉴타운인데요. 1990년도에 조성된 일기 신도시보다 20년이 앞선 1970년도에 조성된 다마뉴타운의 경우는 40년이 지난 지금 빈집이 늘어 유령도시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슬럼화되는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세권 인근만 컴팩트 시티로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비역세권의 경우는 노인들과 빈집들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녹물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고 7, 80대 노인들만 남아있게 되면서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르신들께서 비용 및 이주에 대한 문제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멈춰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일기 신도시 재건축조차도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은 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와중에 지금 추진을 해야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 여기에서 10년, 20년 지연이 되게 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환방식 정비 사업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사업인데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순환방식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지 정비 시점이 도래한 곳들을 반강제적으로 지연시키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상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령 녹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20-30년 동안 강제로 버텨라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단순히 녹물이 나오고 주차가 힘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안전상의 문제도 같이 수반된다는 것인데요. 정작교 붕괴 사고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당 사건은 바로 작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원 공급 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동시다발적인 토목 사업으로 인하여 건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였었고, 당시 부실공사 논란은 물론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라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저질 시멘트와 불량 철근, 물에 탄 레미콘은 약과였고 모래가 워낙 부족해지자 해사를 썼다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도 2011년 당시 안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였었는데 순환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는 당시 법령이 미비해서 내진 설계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단지도 정말 많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렇게 느긋하게 추진해도 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정말 포함되지 않기를 기원하였었지만 사실상 포함이 확정된 순환방식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순환방식 재건축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번호표를 늦게 뽑게 된 단지의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 완료까지는 30-40년 뒤로 밀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30-40년 뒤지 고령자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짐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기 신도시 정비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본의 다마뉴타운과 같이 1기 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하여 순환방식 재건축이라는 최악의 선택지가 아닌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 및 빠른 정비 사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